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입니다. 그럭저럭 공부는 잘 해왔던 편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지금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고민이 크게 됩니다. 아직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꿈이 명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은 이과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는 경영, 경제 쪽에 관심은 있지만 확실한 꿈은 정한 게 아니라 더 고민입니다. 이런 저, 문과와 이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네요. 아 근데 진로 고민이 진짜 끝이 없는 고민이라서 맞아요. 저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부모님과 생각이 다른 음.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언니는 혹시 진로가 혹시 명확하신가요? 이런 말 하기 살짝 부끄럽기도 하지만 부끄럽지 않기도 해요. 아직 진로는 명확하지 않고요. 지금 열심히 고민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진학을 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이게 약간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과를 2개를 선택을 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지금 일단 컴퓨터공학 하나는 설정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뭘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새로운 자극들이 닥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진로나 꿈을 설정하고 수정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물론 지금 의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로서의 소명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또 대학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서 제가 뭔가 글을 쓰거나 이제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제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걸 느껴서 뭔가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20대 온 지 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면서 이건 나랑 좀 결이 맞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게 훨씬 많을 테니까 남은 20대는 사실 진로나 꿈을 뭔가 픽스해두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 당장의 20대는 그렇게 의사로서 여배 본질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면서 보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 같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이제 성인이 됨으로써 제가 가지는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대들이 이런데 하물며 10대들은 맞아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압박감보다는 단순히 뭔가 진로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면 좋을까, 어떤 걸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을까, 이 정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욱이는 진로를 찾았을 때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었어? 근데 사실 어떤 하나의 큰 계기 때문에 이런 진로, 이렇게 1대1 연결이 아니라 수많은 점들이 찍혀서 하다 보니 여기에 온 것 같은데, 그 점들 중에는 뭐 내가 의학 도서라든지 의학 다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숭고함도 있었을 것 같고, 뇌나 뭐 면역학에 대한 학문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학문에 대한 호기심도 분명 있었고, 단지 그냥 의대에 합격해서 주위의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었고, 내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나의 인생관도 담겨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이제 큰 계기 하나가 이걸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커넥팅 더 다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자기가 그냥 했던 수많은 일들과 그런 원인들이 모여서 이런 게 서서히 결정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만의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너무 그런 거에 대해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고등학교 때 나도 물론 지금 자유전공학부에 왔지만 자유전공학부에 왔을 때 저는 선생님들 힘이 없어요 이렇게 진학을 하면 뽑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트랙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저 아까 말해준 거에 깜짝 놀랐는데 전 뇌과학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약간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도 이렇게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맞아. 왜 내가 뇌과학을 하고 싶어 했지? 지금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해준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맞아. 진로가 그쪽으로 응. 설정이 되었었던 것 같아. 응. 그래서 커넥팅 드 dots. 이렇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진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제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이 많은 자산이 되니까 개인에게. 일단 저는 그 경험에서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 중에 제일 좋았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줬던 거는 교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교내 활동은 사실 학교에서 정해진 트랙에 맞춰서 어떤 교과 구성을 따라가는 것만 딱 정해져 있어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나에게 많은 경험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학기술원에서 했던 영재 프로그램 이런 것 같아요. 교육원의 취지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서 특허 같은 것도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기회? 경험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고 되게 교외 활동이라서 생기부에 들어가진 않지만 제 인생 자체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원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자체에서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진로를 설정하고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크게 뭐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하고 내부적인 동기도 필요한 것 같은데 외부적인 동기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받아들이고 흡수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저도 맞아요. 아직도 계속 알아가는 중이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그냥 교과목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걸 할 때 나의 느낌은 어떤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씩 나 스스로에게 집중해 보면서 내 성향과 내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로가 명확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이과를 선택하게 된 거야? 이건 나의 성향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약간 국어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다 답이 다양하니까 이게 나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확실하게 답이 떨어지는 게 좋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과랑 이과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 둘 다 이과라서 약간 편향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대학교 와서 많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과 친구들 중에 이과 갈 걸 하는 친구들은 꽤 봤어도 이과 친구들 중에 문과 갈 걸 하는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약간 무조건 이과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냥 각자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진로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도 뭔가 이게 진짜 어려운 고민이라서 섣불리 조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때부터 문이과 통합 전형이었거든? 그냥 내가 문과든 이과든 관심 있는 과목으로 이제 두루두루 골라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걸 조금 보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라는 그런 통합 과목들이 있거든? 그런 걸 좀 들어보면서 이건 난 좀 이쪽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고민을 보류하고 그때 한번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선택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 그리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에 대해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 과목에 흥미가 있다라는 게 기준이 돼야지 현재의 성적이 만약에 사회가 더 잘 나왔어. 나는 과학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도망가는 식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맞아.
성적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재미가 없는 거면 공부를 사실 하기가 싫어지기도 하거든. 맞아. 그래서 성적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이 과목에 대한 흥미나 나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돼서 문과, 이과 이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진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 일단 내가 옛날에 진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고민의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 그걸 나는 약간 실패라고 인식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전혀 실패가 아니니까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지금 전공 설계라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 근데 그때 연사님이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 20대 이전에 하는 생각들은 웬만하면 다 틀린 경우가 많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오셨을 거야. 내가 아무리 20대 때 내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정답이 아니래. 다 틀린 선택이래.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진로로 갈피를 못 잡는 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계속 진행되고 직장에 가서도 요즘 보면 다들 진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평생 가지고 갈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학과가 뭐 결정됐다고 해서 진로도 하나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의대라는 곳에서도 정말 다양한 진로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박완서라는 작가님 알지? 되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작가님인데 그분이 40대에 등단을 하셨대.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도 나의 길도 정말 앞으로 많은 길이 펼쳐져 있겠구나를 또 느끼는 거야. 물론 나도 아직 끽해야 21살밖에 안 된 인생 조금 더 사는 사람이지만 인생이 참 삶이 참 길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 진로 고민은 어쨌든 평생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조급해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음 편하게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충실히 해보는 게 어떨까 말해주고 싶어.